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힘차게 박수 치신 분들에게 36회 학교의 영광의 길을 적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 1주 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기본서 강의가 시작되는데, 공부는 이제 지금부터죠. 인문 강의는 여러분들 그 맛보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이론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기본이론 일주일 강의 여러분들 쭉 이제 과목들 따라오셨을 건데, 자, 강남 수강, 현장에 수강하신 여러분, 또 인강 수강생 여러분, 또 해외에서 또 듣고 계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 한번 1주차 본격적으로 열어갑니다. 자, 근데 첫 시간은 역시 기초면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다시 조금 일부 또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은. 왜냐하면 또 이제 기본서 강의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제가 첫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분석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 다음에 시험 어떻게 36회 시험 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법 우리, 자,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란 뭐냐 그러면 세금에 관한 법인데, 특별히 그 방대한 세법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시험 범위로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인데요, 공인중개사 2차 과목에서 2교시로 치러지는 부동산 세법. 그럴 때 제가 기초인문 과정 때는 부동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할 때요, 제가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그럴 때 이 매수인 의뢰 스토리를 제 여자 동창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저한테 그동안 20여 년 넘게 배운 수많은 별처럼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수강생분들 중에서, 자, 해마다 기억나는 수강생들 있죠? 자, 제가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뇌졸중에 걸리고 투병하고 그 중에 암 수술 2번 한 대구 어떤 수강생, 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죠? 자, 근데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소년가장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사남 일녀 중에서 장남이었는데,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또 중풍으로 또 몸이 안 좋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소년가장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현장에서 밤늦게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겨울이었죠. 바람이 휙 불면서 전단지 한 장이 휙 날리더니 자기 발 앞에 뚝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우리 대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무심코 그냥 그 전단지를 집어들었는데, 그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평생 직장, 당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찌라시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자, 뭔가 전기가 치르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제가 강의했던 학원에 거기서 찌라시 보고 등록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버겁고, 자, 자기 나중에 얘기하기를 머리털 하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막 즐겁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못 알아듣고 힘들었겠죠. 나중에 여름쯤 돼가지고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당연도 직장 때려치고 막판 스포트를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진짜 초시 동차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후에 이제 어딜 가냐면 이제 실무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학원에서 공부했던 형이 사무실 개업하는데 거기다가 책상 하나 놓고 난 따로 프리로 뛰고 싶다, 그래서 난 독립적으로 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부사리로 사무실을, 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0년대 중반에 부동산 화랑기를 만나가지고 좋은 시절을 만났죠. 그래서 운때도 맞아가지고 수완 좋게 한 바람에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렀어요. 등기 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더라도 잔금 치렀을 때 이 매수인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등기 안 됐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이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을 우리가 취득하는데요. 자, 사실상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여러분?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도 하나 장만했고, 나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무실 내가지고, 나도 또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사무실 내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거나 또는 돈을 나중에 갚으면 말소 등기라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임차권 설정 등기하거나 그럴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죠. 옛날에 등록세 일부와 옛날에 면허세라는 세금이 통합된 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렀습니다. 등기 전 아직 안 됐어도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았겠죠. 사실상 어떤 재산을요 보유할 때 등기 안 됐어도 일정한 때가 되면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내고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오늘 작아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목이 약간 지금 오늘 약간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톤을 약간 낮췄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톤 다운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톤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재산세 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산세를 냈는데 근데요, 이 을이 진짜로요, 진짜로 제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실화 속의 인물인데 이 수강생 있죠? 자, 돈을 막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집을 몇 채 잡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인중개사한테 은행 지점장들이 계약금만 있어도 막 대출해 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또 집 하나를 또 장만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요, 개인별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 보유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초입문 과정에서 그런 얘기 드렸죠. 청춘 남녀들은 남친 여친 사귀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라고 그랬죠. 에? 결혼 결심하기 전에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네? 이거, 야, 니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네냐? 물어보라고 그랬죠.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인데 나랑 결혼해 줄래? 갔다 와서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오빠 나랑 결혼해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낸다 그러면 중산층 이상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금이고요. 자, 보유할 때 이런 세금들을 냅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 또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았습니다.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잔금 받았을 때 양도했다고 봐서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된다?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보겠지만 우리 부동산 세금들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세금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보시면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국세. 그래서 우리 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이요.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얘네들 중심으로 우리 출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세법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세법 출제 경향 분석하면 미래가 보인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세법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죠.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예요. 그럴 때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원래 범위, 거기다가 학자들의 견해가 더해진 부분인데 범위가 원래 넓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 범위 넓은 부분에서 가끔씩은 자,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맞추려고 대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공중회사 시험에서 부동산세법이 1차 과목이고 우리가 상대평가다 그러면 샅샅이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 절대평가하고 그 다음에 2차 2교시에서 출제 문항수를 봤을 때, 비중을 봤을 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올해는 왠지 이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찍어드리죠. 그래서 찍어드리면 뭐 34, 35 그렇지만 자, 다 두 문제 중에 최소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또 35에서도 한 문제는 일단 또 우리가 많이 공부한 부분이고요. 다만 최근에 33, 34, 35 어렵게 출제되면서 5개 지문 중에 제가 찍어서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렇게 한 부분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한 부분에 나왔어요. 나오는데 다만 지문 5개 중에 한 2-3개가 이렇게 잘 못 보던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험생들 중에는 아유 뭐야 이거 못 보던 게 나왔네? 아유 진짜 망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망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고, 못 보던 게 나왔네? 자, 킬러 문제 나왔구만. 통과하고서 일단 똘똘한 문제 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차분한 마음으로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35의 시험도 역시 그랬던 거고요. 자,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자, 조세 총론은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최근에 계속 2문제고 36회 시험도 여러분들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회 시험도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약간 낯선 문제가 못 보던 게 나왔다고 해서 당할 필요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조세 총론에서는 의회 범위에서 가끔씩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25, 26, 자, 딱 봐가지고 제끼고 27번부터 자기는 문제 푼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니, 앞부분 처음에 그냥 저 낯선 거 나와가지고 당황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통과했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그런 부분인데 36회 시험도 제가 출제될 부분들을 예측해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반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다만 또 특별히 제가 또 찍어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또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취득세가 2-3문제, 예전에는 2-3문제씩도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계속 2문제가 나왔습니다. 35회 시험에서는 제가요, 왠지 올해는 3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가. 자, 그랬는데 계속 최근에 2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3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3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올해는 3문제 이렇게 해서 찍은 게 아니라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요,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출제 경향이 있었냐면, 원래 출제되는 문항수에서 번갈아 가면서 어떤 세목에서 갑자기 문제가 한 문제씩 더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게 올해는 취득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3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3문제 나왔습니다. 36회는 2-3문제, 3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 2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한두 문제가 출제가 계속 되어 왔는데 3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근데 한두 문제 나왔는데 3회 한 문제, 34회 2문제 이런 식으로요. 근데 35회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자, 근데 36회 시험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요. 2-3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는데 33, 34회만 2문제였지. 그 전에는 3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자, 35회 시험 재산세 다시 3문제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다 그랬는데 3문제 나왔습니다. 36회 시험도 자, 2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3문제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기타 지방세는 27회 시험 때
31회 시험 때 딱 2번 나온 그런 세금들이어서 얘네들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33회 때 3문제 나왔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한 2문제 정도 36개 시험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원래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여섯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그 다음에 기타 국세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보유 중에 임대업을 합니다. 그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가끔씩 나왔던 건데 안 나오던 해도 기간도 길었고 자 가끔씩 나오는 거였는데 최근에 지금 계속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33회 때 2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36개 시험도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2차 2교시에서 40문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2교시 대비 전략은요. 등기 30, 지적 30, 세법 40%로 출제될 때 항상 지적하고 세법을 합쳐서 70% 여기에 고득점 목표를 세우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을. 그래서 지적법이 4회 시험 때는 어렵게 나오기도 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개 지적법은 뭐 점수 따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세법 합쳐서 70%의 고득점 목표로 하시고 등기법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 자, 그 등기법에서 여러분들이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2차 2교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문제 구성은 어떻게 구성돼서 출제가 되냐면 계산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33, 34에는 2문제가 나왔지만 이거 예외적인 거고 한 문제 자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문제 나올 수 있지만 36회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오는 건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정답률이 낮습니다. 자 그런데 35회 시험, 34회 시험 양도소득세 문제 자 나왔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뭐 33, 34, 35 최근에 어렵게 출제된 부분에서 양도세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제가 연습을 많이 시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35에는 조금 2개 논점을 물어보고 저 계산을 2개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여서 좀 복잡했지만 센스 있는 분들은 하나 계산했더니 2개가 지문이 골라져서 그 중에 하나 보고 찍고 이렇게 해서 맞춘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35에 한 문제 나왔고요. 요 사례형 문제 한 문제는 제가 막판까지도 막판에 동영 4회차까지도 동영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총정리 특강에서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다음에 백선 문제 특강에서 제가 정답으로 삼아서 또 연습 많이 했던 것이 정답지로 나왔기 때문에 사례에 충분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2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데 35에 3문제예요. 이게 이제 박스형 문제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많이 나오는데 수험생들이 정답률이 낮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왜 그러냐면 얘는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박스형 문제 정확히 알아야 되고 2문제에서 4문제 출제됩니다. 가로놓기 문제가 세법은 가끔씩 출제됩니다. 중요한 숫자를 가로놓기로 이렇게 물어보는 그 문제가 나오고요. 35에는 출제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세법 자 우리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세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특징 뭐냐면 종합 문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4-5문제 35회 시험은 6문제 나왔는데요. 종합 문제가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가 원래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원래는 세법은 범위가 넓은데 출제 문항수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문제로 각 세목의 주요 내용들을 오지선다로 여기서 뽑고 뽑아가지고 출제합니다.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주요 내용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오지선다 구성합니다. 뭐 양도소득세 자 35회 시험도 그렇지만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뽑아가지고 오지선다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 난이도 분포를 보면 예전에는 상급 난이도 킬러 문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한 2-5문제, 2-3문제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4-5문제로 이 킬러 문제 포함한 상급 문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점 맞고 고득점 하기가 요즘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 강의 들었다면 만점 자고 수두룩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급 문제, 킬러 문제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다 틀릴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중에 상당수 문제를 한 문제 정도는 뭐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에서 문제 내는 거는 뭐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운에 맡겨야 되고. 자, 그런데 그 한두 문제 빼놓고는 대부분 자 상급 난이도 문제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하급 문제 이거를 맞히면 무난히 좋은 점수를 맞게 되는 건데, 이 중하급 난이도 문제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막판까지도.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그러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면요, 여러분. 자, 기본 이론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2월 기본석 기본이론 과정이 시작됐는데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이론을 자 강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기출되고 가장 중요한 이론들을 이번 기본석 기본이론 과정에서 공부한다는 거. 그래서 자, 이 과정을 꼭 거쳐야지, 이 기본석 기본이론 과정을 꼭 수강을 해야지 나중에 시간 없을 때 두장 세법, 뭐 그다음에 한손 노트, 뭐 90월 과정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뭐 백선 이런 거로 그냥 자 그냥 압축된 거로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안 들으면 뭐 그런 자 두장 세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중요한 필수 강의고요. 자, PPT 화면으로 제가 설명하죠. 자, 기본 기초문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맛보기로 보셨는데, PPT 화면으로 설명한 후에 다시 PDF 화면으로 기본서 제가 밑줄 다 거드리죠. 여러분들 2회 해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 강의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제가 3회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강의 한 번만 설명하고 그냥 끝나면 2시간이면 강의 끝납니다. 그러면 2시간만 강의하고 끝낸다? 그러면 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3회독 하면서 주요 사항들을 같이 암기하면서 또 이렇게 3회독 하면서 그냥 수업 들어서 그냥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회독 강의를 한다는 거, 처음에 어려웠지만 잘 견뎌내시면 향후 강의에서는 제가 압축해드리고 정리 다 해드립니다. 헷갈린 것들 비교 정리하는 시간도 있고요, 압축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요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초문 과정 때도 약속드렸는데 다시 기본서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10월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36개 시험에서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오네 이제 여러분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벌써부터 기초문 과정 들었는데 조금 어렵다, 뭐 이렇게 좀 깊은 내용 좀 이렇게 이제 강론에서 막 그런 내용들을 하니까 뭐 어렵다 이러면서 벌써 쉬운데 어디 없을까 막 이런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쉬운 길만 찾아가다가 나중에 실전에서 망합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 울면 우리 끝이지.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36개 시험에서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고 골라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건데 자, 그래서 그런 길만 찾아가면 안 되고요. 자, 저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본인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본인에 대한 믿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러면은 시작할 때 한번 요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는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 여러분들 오늘. 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져 여러분.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교수님, 저 나중에 그 수강생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 수험생인데 저 한동안 저 수업을 못 들었던 수험생, 그 어떤 수험생이 나중에 오더니 저한테 교수님 저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차마 말은 못하고 했더니 망설였더니 그 수강생이 저 교수님 전 찍어도 합격이에요 교수님. 자, 그러면서 제가 합격하면 제주도 같이 놀러 가요 하면서 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1차만 합격했겠지 저 수강생? 그랬는데 2차까지 다 합격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제주도 놀러 가자고 그러길래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저기 한 수강생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여러분들.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요거 항상 흔들지 말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공부도 안 되고 그냥 남들은 다 알아보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옆에서는 막 대답 잘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대답도 잘하고 그러면서 의기소침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찍어도 합격이다 이 믿음 결코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 필기노트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저귀 필기노트를 부교재로 지참하시면 별다른 필기 없이도 제가 강의하는 PPT 설명하는 내용이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기저귀 필기노트 그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기초, 기본, 심화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심화 내용의 일부는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배운 내용은 꼭 자, 오늘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셔가지고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4회독 하는 거예요. 제가 3회독 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저귀 필기노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3회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기할 필요 없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별표시 잘하고 그냥 줄만 그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 기저귀 필기노트는 제가 언제 줄거드리면서 이 기저귀 필기노트를 강의해 드리냐면 언제 보냐면 나중에 단원별 기출문제집 할 때 있죠. 기출문제집 강의할 때 그때 제가 기저귀 필기노트로 한번 이론을 쫙 훑어드리고 핵심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원별 기출문제집 강의할 때 그 기출문제 풀어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복습용으로 여러분이 계속 보고 계시다가 눈에 익혀두시고 보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쫙 훑어드리면 그때는 눈에 쫙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기저귀 필기노트 꼭 자 여러분들 지참하시기 바라고.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교수님 저 어려워요 세법. 진짜 뭐 어떻게 될지 점수도 안 나오고요.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 세법 걱정이다. 일단은 들은 풍월만 있으면 90월 자료만 그때만 바짝 해도 점수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이 중에 저를 사랑하고 세법을 사랑하는 분들은 만점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저의 또 자랑이 되실 것이고 또 안 되는 분들도 들은 풍월만 있어도 9,10월달 바짝 하면 점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강의하시는 분들은 실전에서 세법은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힘들게 수고한 노력으로 인해서 36개 시험에서는 최종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여러분께 있을 것이고요. 그냥 공인중개사 합격의 선배들이 그냥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힘들게 딴 겁니다. 자, 특히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욱더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자, 기초면 과정 때는 제가 특별히 재도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응원을 제가 했었는데요. 하여튼 재도전 하시는 분들 그 용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 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발걸음에 제가 갈채를 보냅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고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벌써 자랑과 보람, 제가 이미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수험생 기출문 과정 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수험생.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얼굴 예쁜 수강생 좋아하잖아요. 근데 수강생이 얼굴 예쁜 거하고 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공부 잘하는 수험생 좋아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수험생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린다. 이런 수강생 안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들이잖아요.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고 그냥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생계를 위협하는, 우리 지금 할 게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저희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이라 안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이미 기출문 과정 들어본 분들은 이미 그랬잖아요. 하나 알려주니까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니까 겨우 하나 알고, 그러더니 시간 지나니까 금방 다 까먹었죠? 자, 그래가지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러다가 합격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12월 14일 자, 감동세법 카페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5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인강 수강생분 중에는요 또 학원 수강생들도 그렇고 옵니다.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면서였죠. 그러면서 교수님 덕분에 진짜 합격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손 잡아주는 수험생. 그런 때 딱 손을 잡아주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줄 때 저의 모든 1년 그동안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피로가 다 날아가고 내년에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됐구나. 누군가 삶에 용기를 줬구나. 또 시험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의 삶의 보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 돈만 쫓아다니면서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인중개사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또 보면 또 좋은 물건이라든가 좋은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자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광고 하나 드립니다. 기적에 금방 말씀드렸던 세법 자
2025년 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개정판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기적의 필기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사심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버려버리시고 요 새로 이렇게 요 개정판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가격도 뭐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8,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 책으로, 왜냐하면 작년 내용을 작년 그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개정 내용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완을 했어요. 내용을 좀 보완하고 또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요 돈 아끼지 마시고 요 필기노트 개정판으로 꼭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기본서와 핵심 요약집을 압축한 기적의 필기노트고요. 강의 PPT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PPT 들으면서 뭐 다 따로 뭐 저기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같은 것만 그 필기노트에다가 예 같은 것만 좀 적어놓으시면 옆에다가 적어놓는 건 괜찮지만 따로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가독성 있게 이렇게 편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필기노트로 여러분들이 단권화하시면요 나중에 기본서나 요약집을 다 압축한 거기 때문에 요 기본서 강의 들을 때도 요약집 강의 들을 때도 이 필기노트로 여러분들이 단권화하시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합격의 선배들이 또 이미 또 극찬하고 있고요,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성 교수만의 차별화된 부동산 세법 고득점 전략이요.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효자 과목이라는 거 항상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도 안 하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 자, 34회 시험처럼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오거나 지적법이 어렵게 나오거나 그랬을 때 세법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한 문제 때문에 지금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셔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강남학원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주무면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수강생을 만났는데 재수강하시는 분이 학원에 이제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학교 올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이분이 2차는 되는데 1차가 한 문제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지금도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온다고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2차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 문제가 소중할 때 세법이 효자 과목이 되실 거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부동산 세금 지식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고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세법을 잘 하려면 이해하셔야죠. 다른 과목도 이해가 필요하죠. 무조건 외울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2차 과목은 암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1차 과목 1차를 그냥 1차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쉽게 합격한 분일수록 2차도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차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이요 2차만 봤는데 2차만 1차 위에 받고 2차만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왜 그러냐면 2차를 소홀히 해서 그래요. 우습게 봐서. 2차는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암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근데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세법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세목과 내용과 막 뒤섞여서 헷갈립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헷갈리는 내용들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수업 중에도 비교해드리고 나중에 비교도의 특강집을 통해서 비교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해와 암기와 비교가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이해와 암기와 비교가 삼일체가 돼야지 세법 공부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기초면 과정 4주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 기본 강의가 이제 10주, 기본 강의 10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기본서 10주 동안에, 기본 이론 10주 동안에 할 것이고, 일부 심화 내용은 우리가 핵심 요약 과정으로 제가 넘겨가지고 이 핵심 요약집 과정할 때 제가 이론 펼쳐서 배운 거 압축해 드리는데 핵심 요약 강의할 때 일부 심화된 내용들은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계속 중간에 우리 핵심콕 출제 예상 지문 계속 OX 물어보고 그러죠. 자, 여러분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자,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그 고민 중에서 제일 많이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고민. 교수님, 제가요 이론은 분명히 들을 때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자, 문제가 안 풀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안 풀린다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핵심이 어떤 건지 아직 파악이 좀 덜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고 사례 연습 여기 안 돼서 그래요. 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요, 나이 40만 돼도 눈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야, 됐어. 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 내가 너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서 다 알아버립니다. 얘기 꺼내기만 해도 그냥 다, 알았어.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도 그래야 돼요. 시험도요, 여러분들이, 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나면 여기서는 어떤 것이 포인트고 어떤 걸 물을지를 예측해서 이렇게 봐야지, 포인트를 봐야지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에 있어서요, 눈치구단. 야, 됐어. 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눈치구당이 된 거잖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 똑같습니다. 공부도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요, 딴 거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이 문제집 강의의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드릴 때 이게 포인트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이론 공부한 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법은요, 두장세법, 제 강의의 시그니처죠. 두장세법. 여러분, 기본 강의만 돼 있으면은 이 두장세법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기본 강의 끝난 다음에는 갖고 다니시고, 자, 그 다음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 우리 또 아니면 타사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꼭 그 해커스 홈페이지에 모의고사 특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장세법, 제가 지난 2024년 8월 달에 촬영한 두장세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개정된 게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개정된 거 있어도 미리 한번 두장세법을 쭉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억을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했던, 올해 2024년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잊어먹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세법의 틀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전하시거나 타사에서 공부했던 분들 두장세법 꼭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장세법은 다른 회사 타사 강의 듣는 수강생분들도 두장세법 요거를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도의 특강집이 있는데 헷갈리는 것들을 쫙 비교한 그 비교도의 특강을 할 거고, 비교도의 특강집이 있습니다. 제 강의의 시그니처 비교도의 특강집 두장세법 요거 해서요. 어떤 분은 제가 두장세법을 로 히트 치니까 어떤 분은 한장세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 장은 문제 풀기가 좀 틀을 세우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거 보고서 문제 풀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두장세법이 문제 풀립니다. 최소한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절반은 8-9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요거 합니다. 그냥 깔고 갑니다. 많은 합격생분들이 추천합니다. 자, 백선 문제요. 또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요건 9, 10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엑기스 오브 엑기스,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 그 다음에 백선 문제, 100문제 속에 촘촘하게 세법은 제가 중요 지문들을 다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도요, 사실 지문 한 2개 빼놓고는, 지문 세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한 서너 개 빼놓고는 세 개인가 이 정도 빼놓고는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무난히 여러분들이 그냥 들은 풍월만 있어도 막판만 집중해서 잘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쭉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세법 100% 완결합니다. 자, 강선 교수의 감동세법 강의 특징 및 고득점을 가능하게 하는 비장의 무기들이요.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PPT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제가 콕콕 집어서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신설이 됐다, 어떤 규정이, 그러면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이거 포인트가 이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올해도 이제 계속 강의 듣다 보면 이제 신설된 규정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할 것이고, 스토리텔링과 연상기법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시험장에서 음성 지원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맨 마지막 강의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한테도 이제
자, 여러분 강남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한테도 맨 마지막 강의 때 제가 여러분하고 다 악수 한 사람씩 다 악수합니다. 다 한 사람씩 악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날리는 멘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시더라도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세법 문제 펼쳤을 때는 제 음성이 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보면서 여름 지나면 청포도 익어갈 무렵 되면 교수님 모의고사 보면서도 교수 음성 들리는 기적이 저한테 왔어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진짜 뻥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36개 시험에서 제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별로 이건 작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다시 묻겠습니다. 36개 시험에서 제 음성이 여러분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수업을 비디오로 보셔야 돼요. 저의 액션 뭐 이런 거 제가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하는 액션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거든요. 계속 그것만 나오면 그때 나오면 계속 똑같은 액션을 해. 그쪽을 잘 봐놓으시면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찰나의 순간에 저의 액션과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반복하는 마성의 대세인 강의. 여러분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40-50번씩 얘기합니다.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 40-50번씩 듣게 될 건데 설마 40-50번씩 듣고서도 틀리진 않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합격생이 추천한 단 2장으로 정리해주는 2장 세법, 또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디 요즘 그 공원 같은 데 다니시면서 산보하면서 한 손 노트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가독성, 휴대성, 요거 압축성의 끝판왕, 요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요것만 봐도 직장인분들 중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었는데 정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요 중간에 못 들었어요. 제가 어떤 사정 때문에 막판 돼가지고요 저 세법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요거만 봐도 여러분들이요 요거 칸소노트라고 강의가 한 10몇 강 강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중에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을 예측해 찍어주는 청기누설 총정리 자료들이요. 9, 10월 강의를 꼭 들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각 교수님들의 모든 엑기스가 거기 다 있어요. 자, 여러분 36개 시험을 예측해서 이렇게 준비하라. 자,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따라오기 힘들다. 무슨 얘기냐? 자, 5, 6월까지는 민법 학개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민법 학개론만 죽으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법하고. 그래서 공시세법 이런 과목 안 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런 과목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더 이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세법 같은 과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3회독 해드리잖아요. 본인이 조금만 시간 내서 만약에 그 기적의 필기노트 배운 거를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4회독하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만 강의 수업 듣고 그냥 필기노트 한번 기적 필기노트 읽어보는 정도, 요런 정도만 계속 하면서 따라오면 나중에 자꾸 쌓여가지고 까먹고 그러더라도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바짝 그때 공부할 때 그때 이제 9, 10월 달에 바짝 공부할 때 쫙 하면은 쫙 그냥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따라오기 힘듭니다.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남는 시간에 민법 학개론 공부하라는 거지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됩니다. 특정 세목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교수님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공부하려고요. 거기서 질 문제 많이 나온다면서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망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맞추려고 공부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두 문제는 버린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오히려 거의 다 맞거나 작년 올해 그랬습니다. 34, 35 다 사람들이 많죠. 양도소득세는 다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지. 그 욕심을 내면 그것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한다 그러면 힘만 들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공부할 양이 적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10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인데 그런 걸 왜 포기해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 세 문제 나오는데 가끔 한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세 문제요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평생 수업 들은 거로.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특정 세목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세목의 전반적인
이해와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종합 문제 같은 거 대비할 수 있고 응용력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같은 시험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세율 등 주요 내용을 암기하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2차 과목은 암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암기하는데 뭐 저 이해만 저 세법 같은 과목도 요즘은 암기식 문제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단순 암기식 문제가 또 나옵니다. 여전히 또 약간 응용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다만 이런 것도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응용력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율 문제는 최소 2문제에서 4문제까지 우리 세법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데 자 취득세 표준세율 35회 시험 상삼8 무동립 815 U12식 원팔 03식의 과유 이거잖아요. 상삼8 무동립 815 U12식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그냥 저한테 배운 분들은 8, 원팔, 다, 6, 이거. 이렇게 그냥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안 되게 암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시험장에서 마음 급한 상황에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숫자라든가 세율 이런 것들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2장 세법을 늘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타사 수험생들도 이 2장 세법 저 옆에 놓고 갖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늘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 항상 그 전체적인 틀을 취득세 배웠다 그러면 취득세 관련한 내용이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만큼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쭉 틀을 잡고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닙니다.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과 백서문제 특강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수강하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9시월 들은 풍월만 있어도 여기 이거 잘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막판에 바짝 하면 점수 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좋은 점수 맞아낼 수 있고 세법 고득점 할 수 있고 만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시간 자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또 출제 경향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36회 시험 어떻게 대비할지 주의사항들 당부사항들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 나갈 건데요. 자 첫 시간 마치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강성규 쌤을 믿는다. 뭐를? 뭐를 믿냐고요? 구원해준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강성규 쌤의 약속을, 나는 강성규 쌤의 약속을 믿는다. 나를 믿는다. 본인은 자 좋습니다. 힘찬 박수 주면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시간에 진도 나가겠습니다.